아니, 한국이 AI 발전에서 엄청 불리하다고요? 그 이유는 한국어나 한글을 쓰기 때문이라고요? 세종대왕님도 이건 예측하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챗 GPT와 한국어로 대화하면 챗 GPT를 절반만 쓰는 거라더라, 영어로 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언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장 단위? 한 단어 단위? 혹은 음소 단위? 의미 단위? 이걸 알기 위해선 토큰이란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언어 모델은 입력된 프롬프트, 그거를 문장 단위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토크나이즈라는 작업을 통해서 토큰으로 도막을 내는 전처리 과정을 한번 거친 후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내뱉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단위로 나뉩니다. 월 스트리트 테크. 그런데 한국어로 월텍남을 치니까 문자는 3개, 토큰은 9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어는 20개의 문자를 치는데 4개 토큰, 이에 대비해서 한글은 단 3개의 문자를 치는데 무려 9개의 토큰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당 토큰 비율이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한국어는 영어랑 달리 어절 단위 띄어쓰기 토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어는 영어라는 다른 교차어라는 점에서 기이네요. 교차어란 조사, 어미 등을 붙여서 말을 만드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 한국어는 그는, 그에게, 그를, 그와 이렇게 다양한 조사가 그 뒤에 붙잖아요. 결국 이렇게 한국어는 한 단어 안에서도 형태소를 잘게 쪼갤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어절 토큰화가 아닌 형태소 토큰화를 수행하니까 토큰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토큰이 많아지면 뭐가 안 좋냐고요? 먼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모델인 GPT-4에서는 1000개 토큰당 0.03달러에서 0.1달러까지, 결국 토큰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연산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지금 최대 넣을 수 있는 토큰이 4000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긴 맥락의 글을 읽힐 수 없다는 그런 용량의 제한까지. 네, 저도 인정하기는 싫은데 한글이 더 비효율적인 문자는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 GPT-4의 각국 언어별 벤치마크 점수를 살펴보면 영어는 85.5점에 한국어는 77.7점으로 거의 20% 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도 영 좋지 못한 게 바로 한국어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 소장님께서는 챗 GPT를 사용하면 평균 4배 정도 비용을 더 지불한다 라고 네이버가 만든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이버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챗 GPT 대비 한국어 데이터 무려 6,500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챗 GPT가 한국어를 긁어가는 웹크롤링을 막고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이 네이버 클로버 X는 한국만의 법률, 문화 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냐는 답변에 챗 GPT 같은 경우는 된다고 답변을 해요. 근데 하이퍼클로브는 한국 법률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또 시연 영상을 보면 빙 챗봇과 유사하게 밑에 추천 프롬프트를 띄워주는 꽤나 편리한 UI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 나와봐야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월텍남, 그러면은 한국어 쓰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한국인은 챗 GPT 대신 내수의 빈 클로버 X만 사용하라는 거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한글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챗 GPT-3에서는 한글을 비효율적으로 토크나이즈했다면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 버전인 GPT 3.5에서는 토큰을 6개로 나누더라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버전인 9개보다 훨씬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도 한번 토크나이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테크 경제 유튜버 월텍남, GPT-3 같은 경우는 39개 토큰을 만들었지만 GPT-4에서는 20개로 거의 효율이 2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에서는 9개로서 압도적인 효율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또 아까 봤던 4배 차이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쯤 되면 다른 언어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제가 좀 많이 쓰이는 언어 10개 정도를 분석해 봤는데, 최고의 경제 테크 유튜버 월텍남으로 분석해 본 결과 중국어는 17개 토큰, 일본어는 23개 토큰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글보다 토큰이 좀 더 많이 들었죠. 서구권의 언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를 분석해보니까 14에서 16 토큰으로 조금 더 효율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어파처럼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 같은 경우는 토큰 효율이 좋고, 반대로 동양권의 언어들은 약간은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게다가 한국어 같은 경우 언어학 분류상 고리보로 분류가 됩니다. 같은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친척 언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한글 웹크롤링을 막고 자생적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콜라파고스를 발전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꽤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지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어요.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향후 일본처럼 잃어버린 몇십 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게 바로 AI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막 코로나 때 수기로 역학조사를 했다더라, 혹은 이런 플로피 디스크를 아직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국제 표준에서 멀어지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젤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뭐 쇄국 정책을 통한 콜라파고스도 아니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가끔씩 들어요. 아니, 대기업이 내수 시장을 다 먹으면 글로벌로 진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밑에 계열사를 만듭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내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해외의 서비스를 갖고 와서 그냥 카피캣만 하면 성공하니까요. 해외 서비스들이 직접 못 들어오게 규제로 막아놓고 본인들끼리만 내수 시장을 빼먹는다? 지금까지는 그 전략이 유효했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AI를 도입하는 등 액션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찬밥 도움바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겠지만은 이 AI만큼은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